이렇게 보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2019년이 되었고 기다리던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나게 되었죠. 리지드 OLED에서 플렉서블 OLED로 가는 길에 있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OLED 픽셀들을 조절하는 이 방막 트랜지스터의 기판을 유리에서 유연한 폴리이미드로 바꿨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어들 위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 글라스가 씌워지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 주로 쓰이는 제품이 바로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투명도도 높은 고릴라 글라스이지만 문제는 구부리면 깨지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이 커버 글라스로는 활용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다시 폴리이미드가 사용됩니다. 보통 기사에 보면 CPI라고 나오는데 이 CPI도 폴리이미드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우선 폴리이미드의 경우 영하 200도 이하의 저온이나 400도 이상의 고온뿐만 아니라 이 화학 물질에도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주 잘 구부러지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색이 오렌지색에 가깝습니다. 이 PI를 가지고 커버 글라스에도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황색도의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구현하게 되면 앞에 컬러리스를 붙여 CPI가 되는 것이죠. 이 PI에 대한 내용, 초방막 유리와 함께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첫 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 재점화된 인폴딩과 아웃폴딩 논란에 대한 한 가지 유의미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PI 필름의 경우 앞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대와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광투과율이 80% 후반에서 90% 초반 수준으로 고릴라 글라스와 같은 강화유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경도의 경우에도 4에서 6인치 정도로 역시 고릴라 글라스와 같은 수준의 표면 경도나 내마모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드 코팅을 거치고 난 표면은 유사한 수준의 경도를 획득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코팅이 유지된 상황에서의 경도라는 점이고 이와 같이 하드 코팅을 하게 되면 접었다 펼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인폴딩과 아웃폴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폴딩이 좋냐, 아웃폴딩이 좋냐 같은 원초적 질문에 적어도 실사용 시의 내구성 측면에서는 인폴딩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웃폴딩 방식은 접혀진 상태에서 양면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적어도 첫 세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다소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도 역시 안타깝게도 번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현 세대의 OLED 디스플레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보통 실사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은 폴더블 스마트폰 광고에 나오는 대화면이 필요한 지도 탐색, 세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즐기는 멀티태스킹 같은 것보다는 카톡과 문자 확인과 같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사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작은 작업들에 모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어야 하는 아웃폴딩 방식은 인폴딩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인 디스플레이의 번인이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한쪽 방향만 메인 화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설계의 핵심은 접혔을 때의 공유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디스플레이가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아웃폴딩의 경우 인폴딩에 비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작에 아웃폴딩 방식이 난이도가 낮고 패널의 종류나 접는 횟수가 동일하다는 조건 안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데미지를 덜 받게 되겠죠. 보통 이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들이 빠진 채 폴더블 스마트폰들에 대한 기사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힌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카메라의 개수와 위치, 화면 크기, 해상도 등에 대한 내용보다 보도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각사에는 다양한 힌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사에서 우리 폴더블 폰은 몇만 번을 접어도 고장이 안 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 몇 번이라는 횟수를 이 힌지 시스템의 물리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는데요. 물론 다양한 금속, 다양한 형태의 부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이 힌지 시스템이 20만 번 동안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이 되겠지만 사실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은 이 정도의 물리적 정교함과 내구성을 달성한 지는 사실 오래되었죠. 이 힌지 시스템의 핵심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설계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사들에 나오는 수많은 사진들에 묘사된 복잡한 부품들보다 접힌 상태에서의 디스플레이의 형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힌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보다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빈 공간들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물론 벌써 아웃폴딩 방식은 완벽히 접힌다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웃폴딩이 좋냐 인폴딩이 좋냐를 벗어나 결국 인폴딩에서도 완벽히 접힐 만큼의 공유를 견뎌낼 수 있는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에야 폴더블 기술의 비로소 완성이라는 단어를 어렵사리 꺼내들 수 있겠죠. 최근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돼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이 인폴딩과 아웃폴딩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월등하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물론 이 논쟁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오래 지속될 논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이나 해상도, 이 화면 크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의 진수를 만끽하게 될 시점은 아마도 화면이 2번 이상 접히는 시기부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웃폴딩이나 인폴딩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결국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기술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폴더블 기술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새 시대의 첫 제품들이 주는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2019년 시장에는 본격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설익은 모습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꽤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미완의 부분들이 기술로 극복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 멋진 기술들을 사용해 볼 날을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